기분 좋아요. 144쪽 전체의 남중고도에서 이제 남중고도가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남중고도는 천체가 남쪽 좌우선에 위치할 때 천체의 고도입니다. 좌우선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좌우선은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과 글씨를 못 써. 그리고 천정과 천저를 동시에 지나는 대원을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좌우선에도 동쪽과 남쪽이 생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천구를 그렸을 때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고 지평선을 이렇게 만들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을 만들고 천구의 적도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고 이 사람에겐 여기가 천정, 여기가 천저예요. 그리고 이 천정에서 북쪽, 이 천구의 북극을 따라 내려와서 지평선과 만나는 이 지점이 북점, 이 지점이 남점입니다. 그리고 천구의 적도랑 지평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을 동점, 천구의 적도랑 지평선하고 만나는 이 지점을 서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방위가 지금 동서남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좌우선이란 이 사람의 천정과 천구의 북극과 천저와 천구의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요 큰 대원이 좌우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라봤을 때 이 좌우선에는 북쪽을 향하는 좌우선도 있고 남쪽을 향하는 좌우선도 있어요. 따라서 천체가 북쪽 좌우선을 지날 수도 있지만 남쪽 좌우선을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천체가 남쪽 좌우선을 지날 때의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천체가 여기에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있는 천체는 천구의 적도 위에 살짝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지구 자전 방향은 요 방향이니까 천체 일주운동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운동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서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그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아침에 여기서 떴다가 여기로 올라갔다가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렇게 위치로 일주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요 천체가 여기에서 요렇게 회전해서 여기로 올라왔을 때의 고도가 바로 남중고도인 거예요. 자, 남중고도는 천체의 적위와 관측자의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천체의 적위를 한번 따져보면 이 천체는 지금 천구의 적도 위에다가 그렸기 때문에 적위가 0도예요. 근데 관측자의 위도는 요거죠. 북극성의 고도는 관측자의 위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남중고도가 여기서 지금 이 h라는 각도는 관측자의 위도인 파이 여기서 요게 90도고 요 각을 뺀 만큼이 여기서도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파이 더하기 h가 90도가 되는 거죠. 자, 관측자의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며 관측자의 위도가 적위보다 클 때 천체의 남중고도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자, 관측자의 위도가 적위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을 그렸는데 얘가 좀 더 위에 있는 별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별을 그려봅니다. 천구의 적도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얘는 일주운동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런 원을 따라서 일주운동을 하겠죠. 따라서 이 사람의 지평선이 여기 이만큼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뜨고 지는 것을 여기서 떠서 요렇게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남중했을 때의 고도는 여기, 얘가 남중했을 때의 고도는 여기니까 얘의 남중고도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 남중고도랑 이 남중고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측자의 위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관측자의 위도가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관측자의 위도가 파이고 이 천체는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큼 자기의 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직각이고 또 천정에 대해서 얘가 직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요 남중고도 h는 이 파이는 여기도 파이죠. 자, 90도에서 x 뺀 게 파이고 여기에 90도에서도 x 뺀 게 파이니까 여기도 파이예요. 그러면 이쪽 90도는 h에다가 파이를 더했다가 델타만큼 뺀 게 90도겠죠. h에다가 파이만큼 더했다가 델타만큼 뺀 게 90도예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남중고도 h니까 h는 90도 빼기 그 지역의 위도 더하기 적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적위가 이 지역의 위도보다 좀 작을 때 천체의 남중고도를 구하는 방식은 요거예요. 그러면 천체의 적위가 이 지역의 위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천체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얘의 적위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이만큼이 얘의 적위잖아요. 이만큼이 델타가 되겠죠? 그럼 얘의 남중고도는 여기서 재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가 남쪽 좌우선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가 북극이니까 여기가 남쪽 좌우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주운동을 할 텐데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얘의 남중고도예요. 자, 태양의 남중고도는 중위도 지방에서 춘분날, 추분날 태양의 적위가 0도고 태양이 천구의 적도에 위치한다. 이 말은 지구가 이렇게 천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천구의 여기 지평선 그리고 천구의 적도 북극, 남극 천구의 적도 여기가 천구의 적도 여기가 지평선 그리고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라고 하면은 태양의 황도를 한번 여기다가 추가해서 그려본다면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게 그려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황도예요. 그러면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이만큼 내려가 있는 여기가 동지, 그리고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 여기가 하지, 그리고 여름, 겨울, 여기가 봄, 춘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추분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춘분, 추분날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일주운동을 할 때 지구의 요 북남 요 자전축을 따라서 요렇게 떴다가 요렇게 질 거예요. 따라서 천구의 적도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적위가 0이고 태양이 천구의 적도에 위치해서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시간 밤 지평선 밑에서 12시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하진 날에는 태양이 여기에 있잖아요. 얘는 일주운동을 할 때 여기서 이 원을 따라서 일주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서 여기서 지고 지평선 밑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지평선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데 여기서 떠서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니까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깁니다. 그리고 태양의 적위는 여기에 있으니까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위에 있죠. 플러스 23.5도가 되고 반대로 동지에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주운동을 할 때 요 원을 따라서 이렇게 일주운동을 해요.
그러면 지평선에 대해서 요렇게 떴다가 요렇게 금방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떴다가 여기서 지고 밤이 훨씬 깁니다. 따라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요. 이렇게 해서 동짓날, 춘분날, 하짓날 이렇게 태양의 위치랑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고도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수능특강 151쪽 2점 테스트 1번입니다. 그림은 세계지도의 위선과 경선을 함께 나타냈다고 하고요. A는 소말리아네요. 적도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속해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B는 알래스카 저기 위에 배럴 지역인 것 같네요. 여기는 B의 경도가 여기 날짜 변경선 요 선에서부터 30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기준선은 아니에요. 경도의 기준선은 그리니치 천문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서쪽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이 15도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서쪽으로 한 바퀴를 돈 지점. 그래서 180도보다 30도만큼 못 갔으니까 여기는 150도 웨스트라고 봐야 돼요. 서경 150도 지역입니다. 가장 시간이 느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B의 경도는 30도 이스트가 아니고 150도 웨스트라고 봐야 되고요. 30도 이스트 지역은 그럼 어디일까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두 칸 오른쪽으로 간 요 부분,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요 지점, 뭐 스웨덴 이런 지역이 있겠네요. 자, 디귿. 표준시는 A가 B보다 빠르다. A는 여기죠. 여기는 영국보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시간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B 지역은 영국보다 10시간이 느려요. 그래서 여기는 영국보다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이었나? 네 칸이었나? 4시간 정도인가 빠르고 여기는 15시간이 느리니까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은 거의 하루 차이가 납니다. 19시간 차이 나죠? 그래서 표준시는 A가 B보다 빨라요.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천구의 기준점과 기준선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A, B, C, D는 자세히 보면 자, 천정과 천저가 여기 있죠? 천정과 천저를 잇는 대원은 수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권은 이것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A인 거죠. 따라서 A는 수직권이 맞고요. C는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대원이죠. 얘도 수직권입니다. 따라서 A와 C는 모두 수직권에 해당한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D는 천구의 적도라고 하는데 천구의 북극하고 천구의 남극을 세로로 이었는데 어떻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어요? 천구의 적도는 여기에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B는 천구의 적도가 아니고 그냥 시간권 중에 하나입니다. D는 D를 지나는 시간권과 수직권은 서로 같다. 그럼 D를 지나는 시간권, D를 지나는 수직권을 둘 다 그려볼게요. 시간권은 반드시 무엇을 지나야 하냐면 시간권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수직권은 천정과 천저를 지나야 됩니다. 그럼 D를 지나는 시간권은 천구의 남극, 천구의 북극을 지나면서 D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D를 지나는 수직권은 D를 지나면서 천정과 천저를 지나야 되니까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권과 수직권이 서로 같은 경우 여기는 좌우선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3번입니다. 자, 3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북반구네요. 별 A, B의 위치를 천구상에 나타냈어요. 천정이 여기에 있고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겠죠. 머리 위. 그리고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수직인 것이 A예요.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에서 수직으로 뻗어나갔으니까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겠죠. 그럼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일주운동을 할 때는 지구가 요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별들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이 요거기 때문에 천구에서는 별들이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동해서서라고 해요. 자, 천구의 북극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온 요 지점을 북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남점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북점이고 이쪽이 남점이면 여기가 동점이겠죠. 천구의 적도는 정확하게 동점과 정확하게 서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구의 벽도 상에 있는 별이라면 동점에서 떠서 서점으로 질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천구의 북극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회전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별들은 요렇게 뜨고 지고 할 거예요. 뜨고 지고. 자, A의 고도는 관측 지역의 위도와 같은가 기억부터 한번 보면 A의 고도는 요 각도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 각도는 이 지역의 위도랑 같은가? 자, 위도는 이 사람이 서 있는 요 천정과 이 천구의 적도 사이의 각도, 요것이 위도죠. 그런데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니까 90도에서 x 뺀 게 h, 여기서도 90도에서 x 뺀 게 h랑 동일하겠죠. 따라서 A의 고도는 관측 지역의 위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구의 북극, 다시 말해 북극성이 위치하는 곳이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와 같다. 이것은 외워놓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기억은 맞았고 니은 하루 중 고도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하루 중이니까 일주운동을 따져야 되는데요. 일주운동은 천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여기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이렇게 궤도를 가지고 돌아요. 그러면 A는 자기가 회전축인데 위치가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A의 고도는 일정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 A의 고도는 북극성의 고도이고 이것은 그 지역의 위도인데 일주운동을 한다고 그 지역의 위도가 변하면 안 되죠. 따라서 A는 변하지 않아요. 고도가. B 같은 경우에는 천구의 적도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하루 동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런 일주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고도는 0에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떨어지겠죠. 얘의 고도는 최대 몇 가지 갈 수 있냐면 90도에서 그 지역의 위도를 뺀 값,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고도 변화는 A가 B보다 크지 않고요. 디귿. B가 뜰 때와 질 때의 방위각 차는 B는 동점에서 떠서 서점으로 져요. 그러면 180도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180도보다 작지 않고 같습니다. 180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은 별 A부터 D의 위치를 천구상에 나타낸 것이다. 천구의 적도랑 황도가 나타나 있어요. 황도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방향입니다. 오른손 감아주는 방향. 그래서 황도에서 태양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황도가 천구의 적도를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D 지점이 춘분점이겠죠. 그리고 황도가 천구의 적도보다 한참 위로 천구의 북극 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 지점이 하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B, 여기가 추분점, 여기가 동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적경은 천구의 적도에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 춘분점의 적경을 0시라고 하면 여기서 천구의 적도를 따라 여기가 적경 6시, 그리고 여기 추분점 있는 곳이 여기가 적경 12시, 여기가 적경 18시가 됩니다. 자, A는 동지점에 위치하는가? A는 하지점에 위치합니다. 자, B의 적경은
0시가 아니죠. 12시입니다. 추분점에 있기 때문에. 적경은 A가 B보다 작죠. A는 적경이 6시, B는 12시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지 않고요. 4번.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 남중고도는 C는 천구의 적도 위에 있는 요 지점이고요. B는 얘도 천구의 적도상에 있네요.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일주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하늘에 지나가는 그 궤적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얘네가 천구의 적도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일주운동을 천구의 북극이 회전축이니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같이 떴다가, 그러니까 같은 고도로 떴다 같은 고도로 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천구 적도 위에 있는 두 별은 이렇게 지구가 있고 지평선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지구에서 요게 우리의 지평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중위도에 살고 있으니까 북극성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리죠. 여기가 천구의 북극, 여기가 천구의 남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인 선이 천구의 적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지평선을 동그랗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천구의 북극이랑 천구의 남극이 회전축이고 지구가 요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일주운동은 요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자, 여기가 북점, 여기가 남점, 그리고 만약에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본다고 하면 여기가 동점, 여기가 서점이 되겠죠. 그래서 방위는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운동을 하면서 천구의 적도 위에 있는 별들은 하루 동안 여기 있는 별이든 여기 있는 별이든 여기 있는 별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질 거거든요. 따라서 남중고도 요 각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 위에 있는 애들은 남중고도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남중고도는 C와 B가 같습니다. 왜냐면 둘 다 천구의 적도에 있거든요. C는 어딨냐? 네, 이제 안 보여. 자, D는 우리나라에서 추분날, 여기가 D죠. 우리나라에서 추분날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 가능하다. 자, 추분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추분점에 위치하는 것을 말해요. 자, 태양의 위치가 추분점에 있으면 우리는 그날을 추분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여기에 있고 태양을 이쪽에 지고 반대쪽에 있는 것이 D이기 때문에 태양이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친 밤 12시에 D를 하늘 위에서 보겠죠. 따라서 추분날 자정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본다면 황도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적도에서 이렇게 한번 황도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요게 황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가 하지,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가 동지예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그럼 추분날은 동지, 여기가 추분날이겠죠. 그럼 추분날 태양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태양을 보고 싶으면 지구가 자전을 해서 요렇게 태양을 마주하면 됩니다. 그때가 12시예요. 근데 지금 D의 위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태양이 완전히 내 지평만 발밑으로 진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 얘네가 일주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태양이 추분 날에 일주운동을 하면 천구의 적도를 따라 요렇게 움직이겠죠. 이게 태양의 일주운동 궤적이에요. 그리고 밤에 12시가 되면 요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D 위치에 있는 애는 똑같은 궤적을 따라서 요렇게 뜨고 요렇게 질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러니까 자정 무렵이면 태양이 발밑에 들어가고 그러면 얘가 뜨고,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서 얘가 질 때 얘가 뜨고 얘가 질 때 얘가 뜨고 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밤 12시에는 얘가 지고 얘가 뜨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설명이고, 이제 5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A, B 두 시기에 지평선 아래로 지고 있는 태양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원래 태양이 천구의 적도에 위치하면, 다시 말해 춘분날하고 추분날이 되면 동점에서 떠서 서점으로 져요. 그리고 여기가 남점이고 여기가 서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완벽하게 서쪽으로 지고 있는 게 아니라 A는 서점보다 좀 더 남쪽으로 간 쪽으로 지고 있고, B는 태양이 서점보다 좀 더 북쪽으로 간 쪽으로 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진다고 하면 춘분날과 추분날엔 분명히 반드시 동에서 떠서 반드시 서로 진다고 했는데, 춘추분날은 반드시 아닌 것이고, 지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북점, 여기가 남점,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그리면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서점, 여기가 동점이 됩니다. 방위는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태양이 황도를 그렸을 때 동점을 지나서 서점을 이렇게 황도를 그렸을 때, 만약에 태양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자전축을 자, 여기가 지구의 자전이 이 방향으로 이러면 일주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일주운동을 할 땐 얘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위치에 있을 땐 여기가 춘추분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동점에서 떠서 서점으로 지는데, 태양의 위치가 천구의 적도보다 위에 있을 때 여기가 하지라고 합시다. 하지의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의 일주운동은 여기서 요렇게 요 원을 따라서 일어나요. 그래서 요렇게 떴다가 요렇게 지겠죠. 그러면 떴다가 지는 시간은 지평선에서 얼굴을 비췄다가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서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지 때는 좀 더 북쪽으로 치우쳐서 떴다가 지는 것이고, 만약에 태양의 위치가 동지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이때 태양의 일주운동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떴다가 지고 다시 이렇게 떴다가 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얼굴을 드러낸 게 뜬 거고 여기서 지는 게 지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남쪽으로 치서 뾱뾱 이렇게 지는 거예요. 여기가 동지입니다. 그래서 하지 때는 태양이 좀 더 북쪽에 치우쳐서 떴다가 지고, 동지 때는 태양이 좀 더 남쪽에서 떴다가 뜨고 지는 거예요. 그러면 뜨고 지는 지점, 지는 지점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인 거죠. 자, 그러면 태양의 적위는 언제가 더, 자, A랑 B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동지점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적위는 마이너스 23.5겠죠. 여기는 태양의 적위가 플러스 23.5입니다. 따라서 A 시기에 비해서 B 시기에 적위는 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의 순금이 코 고는 것 봐라. 자, 태양의 적경은 만약에 A는 겨울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18시 정도가 적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여름이니까 6시 정도가 적경이라고 하면 A가 B보다 적경이 작죠. 따라서 니은은 맞고요. 그리고 잠깐만, A 시기에 B 시기의 큰 값, 그럼 반대구나. 그러면 적경은 A가 B보다 크다. 그죠? 그리고 태양의 적위는 A가 B보다 작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네. 그리고 낮의 길이는 겨울보다 여름이 길어야 되니까
B 시기가 더 길겠죠. 따라서 기역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입니다. 헷갈릴 뻔. 자, 6번.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별 ABC의 위치를 나타냈는데 점선과 실선은 각각 황도랑 천구 적도 중 하나래요. 근데 황도는 황도는 그렇다 치지만 정확하게 동점을 지나고 있는 얘는 천구의 적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천구의 적도를 지나는 얘가 AC가 천구의 적도고 얘가 황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태양은 요렇게 움직이니까 천구의 적도를 위에서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요 지점이 추분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의 적경은,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지구가 있고 관측자가 이렇게 있고 지평선 만들어지고 북쪽, 남쪽, 그리고 여기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을 만들고 적도, 천구의 적도를 만들면 여기가 동점, 여기가 서점이 됩니다. 그리고 황도를 그리면 동점을 지나는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황도를 좀 더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황도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이쁘게. 자, 이렇게. 그러면 태양은 이렇게 오른손 감아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구의 적도를 이렇게 아래로 치고 들어가는 여기가 추분점, 그리고 천구의 적도를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간 여기가 춘분점이 됩니다. 여기가 0시, 여기가 12시가 돼요. 그리고 ABC의 위치는 여기가 B,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적경은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A랑 C랑 적경은 A가 더 크죠. 0시에서 C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A를 만나고 그 다음에 B를 만나겠네요. 그래서 적경은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에 B입니다. 그리고 적경은 A와 B가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적위는 천구의 적도에서 누가 더 위로 크게 올라가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일단 A랑 C는 천구의 적도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기가 0도로 같고요. 그리고 B는 천구의 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자, A의 적경은 어디 있어? 자, 여기가 추분점이고 A의 적경은 여기서 더 갔으니까 12시보다 크다. 기억은 맞고요. 그리고 적경은 A와 B가 서로 같은가? A는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B는 이만큼 더 가야 되죠. 적경은 B가 더 큽니다. 그리고 적위는 A랑 C랑 같죠. 따라서 답은 기역만 맞아서 6번에는 1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7번 그림은 두 별 A와 B의 위치를 천구상에 나타냈다. 자, 기억. A는 일주하는 동안 A는 천정에 있는 별인데 일주 운동을 하면은 천구의 북극을 회전축으로 요렇게 일주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일주 운동을 하겠네요.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 이만큼은 지평선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평선 아래로 집니다. B의 남중고도는 정확하게 남쪽 좌우선을 지날 때 남중고도를 재는데 여기가 북점이고 여기가 남점이고 얘는 정확하게 천구의 북극, 천정, 천구의 적도를 다 지나는 이 좌우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재 위치가 남중고도를 재기 딱 정확한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고 30도 더하기 40은 75고 90에서 75를 빼면은 15도가 남중고도가 맞죠. 자, 디귿 동짓날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은
동짓날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을 태양하고 B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동짓날 태양이 마이너스 23.5도에 적 위를 갔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위치가 여기쯤 될 거예요. 천구의 적도보다 23.5도 아래로 내려왔어. 그러면 태양은 일주운동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B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으니까 태양이 더 오랫동안 떠 있죠. 태양이 B보다 길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입니다. 네. 잠깐만.